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산화 비라고 해서 비라고 하는 것은 꾸밀 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꾸민다라는 것은 아셔야 할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꾸민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근본을 더 아름답게 수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얼굴에 화장한 걸로 보시면 쉽습니다. 그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장의 기본 요소가 있다면 그건 균형인 것입니다. 균형인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느 부분이 강하게 할 것인가, 어느 부분을 약하게 할 것인가, 어느 부분을 부각할 것이며 어느 부분을 좀 감춰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밝고 어둠과 강과 약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꾸미는 것의 기본인 것입니다. 바로 꾸민다라는 것은 이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색채의 균형, 일종의 어떠한 높낮이의 균형, 모두 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선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큰 선이 있다면 작은 선이 있고 높은 것이 있다면 낮은 것이 있으면서 상호 교착의 관계를 가졌을 때 그게 균형 있게 꾸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꾸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이 있음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가식, 더 수식을 더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꾸민다라는 것은 뭐냐?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꾸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화 비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산화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 아래에서 불을 비치면 어디가 보이느냐? 산에 있는 물건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불빛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산화비가 나오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이 뭐냐? 바로 양이 양자리 가고 그 다음에 음이 음자리 오고 다시 양이 양자리 가고 음이 음자리 가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유고와 상구가 제자리를 얻어서 세 개의 음과 세 개의 양이 제자리로서 균형을 이뤘을 때 이게 아름다운 화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화장으로 비유하면 바로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도 제자리를 얻어야지, 눈을 그릴 때는 눈에 알맞는 화장을 하셔야지 거기다가 입술 바를 것을 발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제자리를 얻으면서 상호 간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꾸밀 빗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꾸민다라는 것은 하나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상비상비지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면서 서로가 이것이 저것을, 저것이 이것을 서로 돋보이도록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식의 상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강유가 교착되는 것입니다. 강한 선과 부드러운 선.
이러한 것들이 서로 교착, 잘 어울려졌을 때 그게 꾸며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민다라는 것은 첫째, 무본이면 불입이요. 본바탕이 없으면 꾸민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이 있었을 때 거기다가 화장을 해놔도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꼬리는 굴뚝에 3년 묵어도 단비꼴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게 근본에 의해서 수식된다라는 거. 또 수식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문이면 불행이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더 다듬어 놓지 않으면 빛나지 못하듯이 꾸며놓은 것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 행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겉으로 꾸민 것의 가치관이에요. 꾸민 것도 바로 우리에게 그 돋보이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비지문은 소위 능형이라 그래요. 아름답게 꾸미는 문체는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논어로 말할 것 같으면 꾸민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가죽이 근본이라면 그 위에 있는 털이 꾸민과 같은 것이에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문양이 있음으로써, 표범은 표범의 문양이 있음으로써 호랑이의 그 아름다움은 더 돋보인 것이에요. 합이라 하는 것은 합하다 뜻이니 물 불가의 구합이라 물건이랑 구차히 합해를 넣어서는 안 된다. 물건은 물건대로 제각기 나름대로의 얼굴을 가지고 꾸며놔야 된다. 그래서 비께로 뒤이어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궤체로 말하면 궤변인데 음이 내려와서 양강을 꾸며주고 또 부은 강상이 문유라 바로 나누어서 강은 올라가서 유를 꾸며줌으로써 음양이 서로 어우러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주는 유기를 실제 비계의 주효로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는 형코 소리 유유왕하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같은 얼굴이라도 화장을 해놓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꾸민다라는 것은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다소라도. 그런데 화장이라든지 꾸민다라는 겉으로 꾸미는 것은 한계성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적을 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바 있는 것이 적게 이롭다는 아무리 겉으로 잘 꾸며놔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이익만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와 바깥으로의 꾸민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비는 식야라. 주자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자의 이 본의의 주는 괴사에 관한 부분은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썼느냐. 앞에 뒤에 나오게 될 공자의 단전을 풀이해서 먼저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공자께서 뒤에 글이 궤변도로서 말해졌기 때문에 여기다 주자가 궤변도를 설명을 먼저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괴사에 대한 집주의 본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공자 단전의 의의를 기준으로 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된 것입니다. 공자의 단전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 바로 공자 단전에다가 주자 집주를 사이사이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자의
본인은 이렇게 공자의 단전을 보고 써놓은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글을 볼 적에 그와 같이 봐야 한다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한 번은 단전 속에다가 주자 집주를 분해해서 넣어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비는 식이라고 하는 꿈이다. 괴자 손내자는, 자, 이 괴가 손께로부터 온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풍택손. 그러면 여기에서 비괴는 어떻게 지금 있느냐? 비괴라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상괴 합괴가 산화비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손께로부터 궤변이 오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유가, 이 부드러운 유가, 이 유가, 부드러운 유가 삼으로부터 와가지고 이를 꾸민다니까, 바로 이 풍택선께의 삼효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알로 내려온 거예요, 알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구이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풍택손만 있을 때는 양양음음이었던 것이 음을 내리앉히고 양을 올리니까 음양이 균형을 이루면서 꾸며진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삼효가 3이라는 자리로부터 와서 2를 꾸며주고 9위는 올라가죠. 이게. 그리고 방금 이게 강이라고 하는 이 9위는 2라는 2호의 자리로부터 올라가서 3이라는 자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쪽 이런 형태가 바뀌어서 이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태상절괴가 두 효의 변동에 의해서 이허중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수하 기재괴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이허중괴는 손댈 것이 없겠죠. 이게. 이허중괴는 손댈 것이 없으면 뭔 꾀만 바뀌면 되느냐? 바로 감중년에 5하고 6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기재로부터 병괴가 오는 것은 유가 위로부터니까 이 위가 상 6자리잖아요. 상 6으로부터 와서 5를 꾸며주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때요? 강이라는 것은 5로부터 올라가서 위의 자리를 꾸며주죠. 그러면 감중년이 뭘로 바뀌느냐? 간이 상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치가 올라가고 음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손괴하고 기재괴로 가지고 유가 바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으로서 음양에 균형을 이루어주고 아름다움을 꾸며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궤변으로서 꾸미다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양효가 바뀌면서 아름답게 꾸며주고 균형을 이루어줬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자, 이건 궤덕인데 안으로는 리괴고 바깥으로는 그칠 지자니까 리괴는 뭘로 와요? 문명이죠. 이건 문명이 있으면서 그칠 지자는 여기에 뭘로 와요? 그칠 지자가. 제자리에 그친 것이 그칠 지자예요. 제자리를 얻은 것을 여기서는 뭔 글로 썼어요? 각득기본 4글자로 쓴 것이에요. 이 간자, 간위지 꾀를. 간은 지하라, 덕으로 말하면 그칠 지자인데, 그친다는 건 뭐냐? 제각기 그 본분 자리를 얻은 것이 그친 자리예요.
그런 문명이 있으면서 제자를 얻은, 제각기 그 분수를 얻은, 본분자리를 얻은 그런 상이 된다. 이게 바로 바깥으로 아름다면서 본분을 얻은 거, 이게 꿈인 것이다. 점자는 이게 유래문강하야 점친자가 그 유가 찾아와서 강한 것을 아름답게 꾸며주면서 양득음조이, 양이라는 것이 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리명을 해라, 바로 내면으로 이어준께에 밝음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형통한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도움을 받아서 형통하긴 한데 여기도 뭐가 들었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도움을 받았다면, 물론 저가 또 크게 본 사람도 있죠.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한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상문유이, 강이 올라가서 유를 아름답게 꾸며주면서 간께는 바깥에 멈췄다. 다 이런 것이 소리 유유왕이라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득이 별로 크지는 않다. 이게. 단할 비형은 공자께서, 비는 이래야 되는데 형자가 들어갔어요. 왜 안 되느냐? 공자께서 단전을 항상 풀이할 때는 괴명을 먼저 해석해서 괴가 이루어진 연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괴사풀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형은 해버리면 형은 괴사지 않아요. 괴명이 아니고. 그리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형자는 의심컨대 연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레이문강고로 형하고 여기에서 형통형자가 나온 것이에요. 이게 유가 와서 강한 양을 아름답게 꾸며줬기 때문에 형통하고, 또 분 강하야, 강효를 나누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음을 아름답게 꾸며줬기 때문에 소리 유유왕하니 가는 바 있는 것이 조금 이득이 있나니. 자, 여기에 천문을 쓰려면 천문에 실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강유교창 네 글자가 빠져버린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강유교착이 이것이죠. 강이 찾아와서 양을, 또 음이 찾아와서 양이 올라가서 음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 이게 강유교착이에요. 음양이 서로 교착하면서 꾸며주는 것이, 그게 천문이에요. 이게. 이 궤변으로 석 괴사라, 상, 이걸 궤변으로 잡아서 주자가 앞에서 궤변을 써놓은 것이에요. 이 부분이. 강유지 교는 자연지 상이라. 자, 강유지 교라는 것이 뭐냐면 강유교착이에요. 이렇게 강유가 교착하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천문이라 한다. 선유들은 설 천문상에 이 천문이라는 그 윗부분에 강유교착 사자라니, 당연히 강유교착 네 글자가 있어야 한다라 하니, 이 혹였냐라, 이치가 혹 그러하니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산화빗계로부터 산지밖에와 지뢰밖에는 문단마다 작은 바로 이런 도표를 붙여서 그 부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리해가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견본으로 산화빗계와 산지밖에와 지뢰밖에 세 개만 전리 바꿀 때마다 이와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형자가 나오면 뭐냐? 운봉호 씨가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근본이었으면 성립되지 못하고 꾸밈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니, 바로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두는 것은 능히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형자를 썼고,
이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근본이라는 것은 크고 꾸민다라는 것은 적은 걸 볼 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서 본과 문의 관계가 뭐냐? 여기 유본이 부유문이라. 우리는 아름다운 근본이 있을지라도 여기에다가 다시 아름다운 문장을 꾸몄을 때 더 돋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것입니다. 내 이적, 안꾀가 이꾀인적. 자, 안꾀가 이꾀인적. 질, 본강이, 바탕이 원래 양이 두 개나 있잖아요. 바탕은 본래 강한데 유문지라. 유가 양의 가운데에 딱 끼면서 양과 음과 양 이렇게 조화를 이뤘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형통하다고 본다. 이게 형통형자의 두 가지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소리 유유왕 뭐냐? 연이나 운봉오시 말이 연결되는데 불과 소리 유유왕이니 그러지만은 적게 가는 바 있는 것이 적게 이롭다라는 데에 불과할 뿐이니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간적? 바깥괴를 보면 간괴다. 간괴를 가만히 보면 음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그 본바탕은 본래 음이었는데 양이 가서 꾸며준 것이에요. 본바탕이 적기 때문에 소리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소리 유유왕이라고 말한다. 왜 우리는 강유교착이란 네 글자를 넣어야 하느냐? 여기에 문장을 대비로 보면 앞에 천문야니 하고 막 나온 것이 아니라 인문을 보면 어때요? 인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기 전에 문명이지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윗글이 강유교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강유교착이 천문이고 문명이지가 인문이고 앞에서 천문과 인문을 말해 놓으니까 그것을 끝맺기 위해서 아랫글이 어떻게 가요? 공자글이. 그래서 관호천문하여 이찰시변하며 천문을 관찰하면서 시변을 살펴봐야 하고 인문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받아서 관호인문하야 인문을 보면서 이 화성천하 하나니라 교화로서 천하를 다 이루나니라. 바로 이렇게 문장의 대비를 보면 여기도 대비법으로 똑같잖아요. 관호천문, 관호인문. 그러면 문명이지아니 인문야호에서 이렇게 7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앞에는 그냥 천문만 나왔잖아요. 그게 천문야라고. 그래서 뒷문장을 하고 대비하여 보면 강유교착 네 글자를 넣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서로의 대우가 맞아서 문장의 구조가 맞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법적 구조에 의해서 강유교착 네 글자를 앞에 부분에서 골문으로 넣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궤덕으로 문명이지아니 이허중께 간이상께 간이지. 이건 궤덕으로 말한 것이라 바로 이 그칠지자를 여기에 와서 주작해서 각득기본 딱 그런 거예요. 제각기 그 본본을 얻은 자리가 멈추는 자리다 이 소리예요. 잠재어시왈.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강유교착인데 1월 5성의 운행이 착행호 28수 하야 28수로 서로 번갈아 행하면서 경성지 차사는 그 경성, 금목수화토 오행성의 차사라는 것은 집차자, 집사자, 별이 머무르는 자리예요. 이렇게 하늘이 운행하면서 별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별자리의 아름다움이 천지문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천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것은 괴로 오면은 뭐가 되느냐? 이것은
바로 괴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강유교차고 유기자여라. 강유가 유기의 사이에서 교착한 부분이 바로 천문의 교착한 부분하고 같다 이거예요. 운행 실태하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천문을 지금 해석했죠. 그러면 인문은 뭐냐? 인간의 문명은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인간의 문명은. 그게 뭐냐면 군신, 부자, 부부,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어, 오륜이 있지 않아요. 이 오륜이 차년 유래의 상접자는 문지명야오 찬란하게 예의를 가지고 서로 접촉한다가 이게 뭐 뜻이냐?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남을 가지면 그것이 문명이에요. 이 오륜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임금과 신하가 한 덩어리가 돼서 만나는 것.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로 돼서 만나는 것. 이게 예를 가지고 서로 접촉한 거예요. 예라는 것은 뭐냐? 자르고 붙이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붙인 부분이에요. 아비와 자식, 임금과 신하가 붙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절연유분이 상수자가 있어요. 임금은 임금이요, 신하는 신하요, 아버지는 아버지요, 자식은 자식이라고 하는 상하 위계 질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흔들 수 없는 것이. 그게 이게 절연유분이에요. 딱 잘라서 구분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구분점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존경해드리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이것은 문명 가운데 그칠 지자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상접이 온만하게 붙인 거라면 문지지에 분수가 있어서 지키는 것은 딱 다른 것이에요. 그 안에. 이것이 애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애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본분으로 하면 엄격한 신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엄격한 신분을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준 것이 상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문지명의 이허중께와 문지지의 가리상께를 말한다. 이것은 괴에서 말한 이의 명과 간의 지로서 이와 같이 인간의 문명이 무엇인가를 알겠지라고 말한 것이에요. 관호 천문하여 이찰시변하며 관호 인문하여 이 화성천하 하나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건 비도지대예요. 이 아름다운 꾸밈의 도가 그 나름대로의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극히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꾸미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게 우리 인간의 문명과 하늘의 천문과 땅에 있어서의 모든 아름다움, 그렇게 보면 이 꾸밈이라고 하는 거,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눈만 뜨면 보이는 저 산등성이의 선들, 물급이 쳐가면서 흘러내려가는 소위 강물에 굽이쳐 내려가는 그 모습들, 그게 모두 문에 해당된 것이에요. 그게 땅의 아름다운 꾸민 화장이에요. 이와 같이 하늘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그 속에서 인간도 아름다움으로 꾸밀 수 있는 것이 비괴의 꿈이다 뜻이에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